암의 90%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족력이 없으니까 괜찮다. 혹은 우리 집안이 암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 둘 다 틀렸습니다. 2008년 대규모 연구가 밝혔습니다. 암의 5에서 10%만 유전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암을 키우고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지 오늘 논문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90%가 식습관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암 연구팀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암의 5에서 10%만 유전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켜고 끄는 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암을 키우는 걸까요? 병원에서 암을 찾을 때 PET 스캔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방사성 포도당을 몸에 넣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밝게 나타나는 겁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걸 먹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연료라고 불리는 IGF-1입니다. 흰쌀밥이나 빵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때 IGF-1도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암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라론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는데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IGF-1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30명을 추적했더니 암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 연료 자체가 없으니까 암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하는 기생충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기생충한테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암세포한테 밥알을 차려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당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그런데 과당이 많은 과일은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과당은 유방암, 대장암, 폐암의 전이를 촉진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차이가 큽니다. 망고는 당류가 높은 과일이고 레몬은 100g당 과당이 0.6g밖에 안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레몬이나 크랜베리처럼 과당이 적은 것을 고르시고 식후에 녹차나 생강차를 드시면 과당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백미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백미는 껍질을 벗긴 나무 같은 겁니다. 영양분이 다 껍질에 있었는데 그걸 깎아내고 속살만 먹는 거예요. 실제로 백미에는 원래 영양분의 약 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백미를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인슐린이 쏟아지면서 암세포의 성장 연료인 IGF-1까지 함께 분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라론 증후군 환자들, IGF-1이 없어서 암이 한 건도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이 성장 연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식 연어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빨간색인 줄 아시죠? 원래 흰색입니다. 양식 연어는 사료에 합성 발색제를 넣어서 빨간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놀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양식 연어에서는 야생보다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이 5배에서 8배까지 높게 검출됩니다. 생선을 드시려면 멸치나 갈치, 대구 같은 작은 흰살 생선이 훨씬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에도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으니까요.
네 번째,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입니다. 지금 한국 여성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유방암입니다. 전체 여성암의 21.5%를 차지합니다. 고지방 음식을 계속 드시면 체중이 늘어나고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자꾸 분열시키고 증식시키면서 암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비만이 곧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암세포를 반대로 굶겨 죽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입니다. 항암식품 부동의 1위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미국 암협회도 모두 채소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2017년에 95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800g 먹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31%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특히 강력합니다. 이 채소들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브로콜리 속 항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관련 임상시험이 80건 넘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옥스퍼드대에서 180만 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도 나왔는데요. 채식 위주 식단을 한 사람들은 다발성 골수종이 31%, 신장암이 28%나 줄었습니다. 두 번째, 발효 음식입니다. 특히 청국장이요. 202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장 속 좋은 균의 종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장이 우리 몸 면역의 70%를 책임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장은 우리 몸의 방패 공장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면역 항암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면역 항암제가 안 듣는 사기암 환자 13명에게 대변 이식술을 했더니 6명에게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속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국장이 나토보다 7배 강력하다는 거 아십니까? 차이과대 연구에서 청국장의 위암세포 억제율이 77%였는데 일본 나토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조리법 팁 하나 드릴게요. 청국장찌개 끓이실 때 청국장을 반만 먼저 넣고 끓이세요. 그 다음 40도 정도로 식힌 뒤 나머지 반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항암 성분도 살리고 효소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콩과 두부입니다. 콩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콩 속 좋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쁜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유방암 환자분들도 콩을 적극적으로 드셔도 된다는 게 최근 학계의 합의입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28g,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암 사망률이 15에서 20% 줄어듭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오메가3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단, 땅콩버터는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곡류입니다. 현미가 대표적이에요. 백미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암세포의 성장 연료인 IGF-1이 적게 나옵니다. 발화 현미를 쓰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과일, 그 다음 현미밥,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견과류.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암세포에게 먹이를 덜 주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암의 90%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학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드시면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 그리고 청국장 한 그릇. 점심에는 콩이나 두부 반찬을 넣고 견과류 한 줌을 챙기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 위주로 김치나 발효식품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채소 한 접시를 올리든 현미밥으로 바꾸든 청국장 한 그릇을 끓이든 그 작은 변화가 암세포를 굶기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암이 걱정되시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